많을 때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조를 넘어섰던 글로벌 탑3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파산을 선언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가지고요. 11월 2일 날 코인데스크라고 하는 코인 관련된 언론에서 얘네들 재무구조 이상하다라고 나오고 나서 2주 정도 만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국내 구개를 막론하고 코인 시장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 코인 업계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우리 경제죠.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언론에는 막 나와요. FTX. 이게 파산한다. FTX가 코인 거래소가 FTX죠. 거래소가 그렇죠. 파산한다? 예. 예. 이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은 그 FTX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코인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샘 뱅크만 프리드라고 있습니다. 예, 프리드. 예, 프리드입니다. 예. 이분이 우리 나이로 30살 젊은 분인데, 오. 예, 뭐 MIT도 나오고 그래서 뭐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였는데, 네. 이분이 2017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자, 밑줄 쫙 알라메다 그렇죠. 리서치. 그 알라메다 리서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아예 내가 그러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어 버리자. 이래서 직접 만든 거래소가 FTX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이름이 FTX예요. 예, 증권거래소처럼 그렇죠. 거래소가 있는 거죠. 코인을 거래하는 곳. 예, 2019년에 만들어져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루 거래 규모가 뭐 10조, 이용자 100만 명을 추산할 정도가 되고요. 측정 기준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떤 기준에 따르면 두 번째, 어떤 기준에 따르면 네 번째, 어쨌거나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예. 두 번째로 큰 코인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회생 신청,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으면 살릴 것이고 가치 없다 그럼 빚잔치하고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쩌다가 한 2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제가 방금 그 FTX 거래소를 설명하면서 굳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이 프리드가 먼저 만든 회사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FTX하고 알라메다 리서치 모두가 사실은 이 샘 뱅크만이 만든 회사인데 네. 우리로 치면 특수관계 회사죠. 형제 회사. 이 둘을 네. 같이 봐야 되는데 네. 거래소에 불과했던 FTX가 예. 이제 거래 수수료만 먹으면 되는데 네.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직접 코인을 발행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만든 코인 이름이 FTT입니다. 예. TT.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이 값을 띄워야 이제 돈을 버니까 네. 이 FTX에서 FTT를 아까 형제 회사인 알라메다로 빌려줍니다. 그럼 그 알라메다는 그 빌려받은 코인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FTX에 넣어서 코인 거래를 해서 코인 값을 띄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1불짜리 코인이 10불이 되고 또 20불이 되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담보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자전거래 뺑글뺑글 도는 거래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전거래 그렇죠. 스스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눈치챈 코인데스크라는 언론에서 네. 12월 2일에 기사를 하나 내는데 네. 우리가 보니까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을 쫙 조사해 봤다. 그런데 이상하다. 네. 당신들이 공시한 대차 대조표랑 맞지가 않는다. 네. 근데 맞지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신들 자산의 대부분이 FTX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 또 그걸 담보 잡은 돈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라메다가 알고 봤더니 다른 자산이나 뭐 튼튼한 게 없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코인 그거밖에 없다면 결국 FTT 그 코인 값이 떨어지면 알라메다도 끝이고 FTX도 끝이고. FTX도 끝이고 이런 그 위기 의식을 투자자들이 느끼게 되는데 네. 이 보도에서 비롯된 이 위기 의식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네. 아까 그 FTX는 2등 거래소라고 했는데 네. 1등 거래소, 전 세계 최대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예, 그렇죠. 거기에 대표가 창펑자오라는 예, 사람인데 중국계. 그렇죠. 중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창펑자오. 예. 그래서 그냥 창펑자오. 앞에 창에 C를 따고 자오에 Z를 따서 그냥 CJ라고 합니다. CJ. 예. 예, CZ. 예, CZ. 예. 이분이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예. 내가 볼 때도 FTT가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FTT를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투매가 시작이 되죠. FTT 코인이. 그렇죠. 안 그래도 불안한데 예. 업계 1등 대장이 그걸 판다고 하니까 급격하게 이제 공포가 확산되고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샘 뱅크만이 창펑자오한테 얘기합니다. 불안하게 하지 말고 네. 내가 그걸 살게. 다 내다 판다며. 아, 예. CZ가 그 FTT 코인을 내다 팔면 내가 내 돈으로 다 살게. 예. 그러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면 점점 값이 떨어지니까 내가 장외에서 그냥 22불에 살게.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창펑자오가 거절을 합니다. 야, 쌤, 네가 돈이 있으면 그냥 네가 시장에서 사. 거래소에 가서 직접 사. 예. 블록딜 이런 거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네가 방어할 수 있으면 사라. 난 싫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FTX가 우리는 자신 있다. 22불에 내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큰 해서 소리 뻥뻥 쳤네. 칩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말인가? 방어가 되나? 이렇게 살짝 안심을 했는데 예, 그 저 지수표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살짝 며칠 그렇죠. 22달러에서 살짝 멈춥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아까 그 코인데스크 보도가 맞았던 거죠. 자체 네. 발행한 코인 같은 게 아니고서는 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못하고 결국 시장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예. 급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진짜 돈이 없는 게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뱅크런이 나는 거죠. 뱅크런 예. 돈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찾아가는 거죠. 투자자들이 네. FTX에서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빼기 시작하고 예. 심지어는 FTX는 거래소니까 다른 코인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같이 잠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동시에 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 값도 같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이제 폭탄이 떨어지죠. 코인 업계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폭락이 되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샘 뱅크만이 그 CZ에게 이제 항복을 하죠. 예. 차라리 FTX 거래소 우리 거래소를 당신 인수해 가라. 바이낸스가 탑 오브 탑이 되라. 그렇죠.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데 업계 1등이 인수한다고 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 같기도 하고 뱅크런도 멈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죠. 그래서 창펑자오가 처음에는 인수할 생각이 있다라고 인수 의향서를 냅니다. 네. 그리고 실사를 갑니다. 실사 하루 만에 인수 철회를 발표합니다. 그럼 이건 완전 치명타지. 그런데 내 실사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아우 나 이거 너무 썩은 사과야 안 살래 이렇게 맞습니다.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방금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단순히 철회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철회 이유를 발표하는데 예. 여기 고객 돈을 이용했다. 그리고 고객 돈을 이용해. 넌 맞습니다. 범죄잖아. 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 미국, 예, SEC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나는 그래서 인수를 못한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기사가 될 줄 알았던 창펑자오마저 이런 폭탄 선언을 던지고 포기를 하니까 뱅크런을 막을 수단이 없고 예. 사면 초과가 된 이제 샘 뱅크만이 드디어 이제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게임 얘기로 하면 지지를 치는 겁니다. 드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배짱을 튕겼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코인데스크 보도 이후 9일 만에 9일 만에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거래소가 정말 영화처럼 롤러코스터를 타고 매일 무슨 일이 있다가 파산하게 되는 영화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CZ 그 양반이 네. CZ 그 양반의 창업자인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CZ 그 양반이 이게 약간 본인이 꿀꺽 하려고 작전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위항서 냈다가 하루 만에 야 이거 썩은 사과야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리는 건 사실은 그 이 코인 업계에서 그 업계 1등인 아까 그 CZ와 예. 이 샘 뱅크만과의 예. 악연, 어떤 음모 예. 이런 거에 관한 설들은 많은데 네네. 중론으로 모아지는 것들은 둘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FTX의 그 샘이 CJ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멘트를 했고, 그래서 CJ가 의도적으로 네. 공격을 한 거 아니냐라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네. 문제는 실은 그 샘 프랭크 그 우리 온라인 상에서는 뽀글이라고 부르는데 뽀글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네. 바글바글 해가지고 뽀글이라고 부르던데 여튼 샘 뱅크먼 샘 프리드가 실제로 고객 돈을 유용해서 네. 사용하거나 또는 뭐 그 조세 회피처인 바하마에서 자 이렇게 파산 신청하면 다 전부 다 잠시대기 동작 그만 해가지고 채권 채무 다 동결되는데 거기서 바하마에서 돈을 빼갔다. 심지어는 샘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나왔단 말이죠. 말하자면 재무 구조도 그 고객들한테 얘기했던 것과 달랐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같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바이낸스가 아무리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범법행위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 코인 자체 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체 고유 자금이 모자랐다. 이런 문제와 네. 그 거래소에 맡긴 고객 돈을 횡령했다. 이런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FTX가 고객 자금 총 160억 달러에서 절반 이상 상당 부분 우리 예. 돈으로 하면 21조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아까 말한 형제 회사인 알라마다로 몰래 지원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1조를 예. 근데 그 정도 돈이 그럼 알라바마에는 있어야 되는데 알라메다에라도 또 추적해 보니까 예. 알라마다에서는 그 돈 중에 약 10억 달러, 1조 4천억 정도는 말 그대로 증발했다.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졌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보도 나오고 있고요. 자, 네. 그러면 추정되는 피해액이 네.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 피해액은 지금 여러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겠죠. 네.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네. 보도와 또 특히 이제 법원에 파산 신고서가 들어갔거든요. 네, 네. 거기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그에 따르면은 FTX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 규모고 사실상 가상화폐 그 관련한 파산 규모 역대 최대고요. 네. 관련한 파산 채권자만 100만 명 이상이라고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66조 원의 피해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국제적인 큰 손들이 피해가 많아요. 네. 국제적인 네. 큰손 피해는 입만 벌어지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네. 국내 피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개인 직접 투자자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현재 추산을 해봤더니 한 1만 명. 예, FTX의 이용자가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네. 이것은 이제 개인으로 치면은 세계 2위 국가에 우리가 해당이 되고요. 예. 거래액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추정컨대 개인 피해는 20에서 30억 정도 사이가 되는 걸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억에서 30억. 그러면 이게 코인 시장 전체로 넘어가면 한국에서도 우리 그 소위 코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도 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피해나 간접적인 피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인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네. 코인들이 지금 연쇄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현재 4분의 1 토막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FTX는 95% 떨어져서 지금 1달러 선입니다. 그거는 1달러고 뭐 거의 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 불안하다 보니까 예. 코인 관련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컴투스 홀딩스. 그렇습니다. 컴투스 같은 회사는 특히 FTX 거래소에 자기들 코인이 상장돼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네. 그 코인이 잠기는 거 아닌가 이런 위험 네. 때문에 지금 주가가 14%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소 안전하냐? 네. 이거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또 뭐 부산이 의외의 그 타격을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이 FTX랑 업무 협약 체결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거래소를 부산에다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초 남았네. 네, 어떡하지? 일단은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현재 자체 발행 코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다만 고객 자금이 잘 있는가, 유용은 없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컴플라스가 잘 되고 있는가는 현재 약간 제도가 미진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들여다 봐야 될 것이다. 네네. 예, 아직 사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